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주사위불체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호재로 생각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일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무상증자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가 뭐냐면 무상으로 주식을 늘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인데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이론적인 사전적인 의미는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1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그걸 100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내가 갖고 있었는데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거예요. 뉴스를 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100% 무상증자를 한다네. 그럼 이게 뭐냐? 100%는 한 주당 한 주를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100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몇 주를 받죠? 100주를 받는 겁니다. 총 200주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0% 무상증자다. 그럼 한 주당 2주를 주는 거고 300%면 한 주당 3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나도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 그럼 공시 보고 들어가도 무상증자 받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권리락이 게 있어요. 우리 배당에도 배당락이 있듯이 무상증자에도 권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권리락, 신주 배정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시에 보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주 배정일, 신주를 주는 날짜, 요때 주식을 갖고 있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래일 전에서야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신주 배정일 이거래일 전에는 꼭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주 배정일 전날 갖고 있으면 사도 늦습니다. 반드시 이거래일 전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주 배정일 전날을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날짜.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 100%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수만큼 들어왔으니까 나 그럼 이거 팔면 난 수익이 2배가 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저도 그러면 무상증자 한번 찾아다니겠죠. 왜 그러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를 낮춥니다. 지금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언제 줄어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락. 그날 사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날 권리락 때 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가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 무상증자면 보통 3분의 1 가격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300%면은 4분의 1 가격으로 권리락 때 출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갑자기 왜 반토막 났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날 그걸 착각하시는 안 갖고 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싸졌지? 그래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특수 케이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수급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권리락 때 부근, 그 다음에 신주가 내 계좌에 들어오는 날, 그 부분이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이거래일 전부터 권리 매도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분, 내가 이제 이틀 뒤면은 이 종목 신주가 들어오겠네? 왜? 난 무상증자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요날 이거래일 전부터 팔 수 있습니다. 그 주가가 그래서 신주 들어오기 전부터 막 밀리는 거예요. 왜?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권리 매도를 여러분들께 주사부일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권리 매도를 모르면 당합니다. 신주가 들어오기 이틀 전부터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건데 못 피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니까요. 권리 매도 방송도 매일경제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무상증자 비율 예시인데 100% 무상증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한 주를 주고요. 그래서 100주 모이면 200주로 증가되겠죠. 그리고 권리락일 날 주가는 2분의 1로 줄고요. 200%는 300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로 하락합니다. 내가 원래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요. 300%는 총 400주, 한 주당 3주가 들어오니까 400주로 총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 권리락일 날 4분의 1 가격으로 4분의 1 토막 나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무상증자의 장점이나 뭐 특징들인데 자, 무상증자라면 이제 주식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옛날에 막 10개 있는 주식보다 그럼 10명밖에 못 사는데 100개,
1000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넘을 때 많이들 못 사셨던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기에는 이게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면보다라고 가격이 싸지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무상자를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기업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주가가 아까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가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그대로라는 점. 근데 이제 무상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본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 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잉여금도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자본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이거 빼고요. 일단 잉여금 말 그대로 남는 잉여 인간이 아니죠. 잉여금입니다. 남는 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잉여금으로 무상자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남는 돈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 구조가 우량한 기업일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자 보통 100% 상승은 아닙니다. 주식에 100%는 없어요. 그런데 상승하는 확률이 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무상자를 하게 되면 사측이 이 회사는 그래도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회사구나. 주주들을 좀 챙기는구나라는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처럼 상당히 사측의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뭐 자사주 소각하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주가 상승 확률이 높은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움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중요한데 신주가 입고되는 날 그러면 한 주당 주가 가격이 너무 주식이 많아지고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 희석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신주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는데 장대 음보로 빠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좀 미련없이 전 던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신주 상장될 때는 보통 밀리는 게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익 매물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 물량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권리락 때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상자 딱 나오고 무상자 받으려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에요. 권리락 전에 팔려고 요 잠깐 올라갈 때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락 때 다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권리락 때 나는 신주 뭐 나중에 들어올 거지만 지금 오른 건 팔 거야. 그래서 무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권리락 때 막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권리락 때도 주가의 방향성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해 놓고 편하게 있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권리 매도할 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 번 더 복습차 갖고 왔는데 HLB 테라피틱스가 작년 2월 28일 날 나왔던 공시입니다. 무상증자 공시였고 여기 보시면 2023년도 3월 16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15일 전날이 권리락이고요. 그 전전날에 사야 됩니다. 꼭 그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일 날 안 갖고 있으면 이 주식에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1일. 그러면 4월 11일이 되기 한 몇 주 전부터 주가 밀리지 않나? 차익 매물 나오나? 막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밀리면 미련 없이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으면 그 전전날 반드시 매수를 해서 갖고 있어야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날 사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들어오지 하시면 안 돼요. 권리락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있으면 4월 11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전전날. 그래서 전전날부터 이제 내가 만약에 신주를 받기로 한 사람이라면 미리 팔 수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권리 매도 가능할 때 그냥 파는 것도 속 편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이틀 만에 20% 30% 밀리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권리 매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정 짓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실제 이게 지금 방금 HLB 테라피틱스예요. 요 날이 지금 신주 상장일이었거든요.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요때 만약에 난 무상자를 안 받았어. 그래서 요때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요때 권리 매도가 하기 시작하는 날, 요 날 전에 파는 겁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주를 받기로 한 사람이라면 요 날 들어오지만 난 불안해. 빠질 것 같아. 이날 음봉 나왔어. 그럼 나는 요 때부터 권리 매도가 되기 때문에 요 날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요 정도 이틀 사이에 이 갭 정도의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체크하고 변동성이 생긴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항상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민감한 권리락 시기와 그다음에 신주가 들어오는 날 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긴장할 것까지는 없고요.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밀린다. 내 예상보다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거 많이 던지는구나 생각하시고 던지시는 게 훨씬 속편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좋은 회사라면 또 사면 되니까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요건 이제 최근 공시입니다. 제우스도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지금 1월 2일 날 공시가 1월 17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리락 날짜는 언제일까요? 17일 날이면 전날이죠. 16일 날 사면 권리락입니다. 이날 사도 신주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전날이 그러면 매수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날짜겠죠. 그래서 17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면 15일 날 그날 그냥 하루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신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정 주식수는 얘네 같은 경우는 주당 2주입니다. 그러니까 200%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2주 들어오는 거고 100주 갖고 있으면 200주가 더 들어와서 300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8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장을 이제 해야 되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12월 16일 날 추천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무상증자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실적 좋은 회사를 갖고 있고 잉여금이 있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은 회사가 장땡입니다, 여러분.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1년에 4번 실적 호재 나오죠. 무상증자도 가끔 나오죠.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상증자 공실이 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양봉이 쫙 나왔습니다. 다음 달도 오르고 쭉 천천히 오르다가 이제 요 날이 뭘까요? 요 날이 권리락이에요. 그럼 요 날이 그 다음 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전날 사면은 권리락이라서 주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 전전날, 요 날만 그냥 하루만 갖고 있어도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날 사셔도 받을 수 있다. 이날의 신주 배정 기준은 2거래일 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얼마 남긴 했지만 불안해요. 그 저라면 자릅니다 그냥. 아니면 최소한 절반 그 이상을 또 현금화를 시키거나. 왜냐면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 던지면 밀릴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저점 여기서 만들고 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전날 기준으로 고점이면 58% 수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수익을 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빠질 때 조심하시고 권리락 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보시면 막 음봉 나가고 캔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양 시점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권리락 전에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잉여금이 있는, 회사에 남는 돈이 있는 기업들이 보통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 호재를 막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실적 좋은 기업들, 성장할 만한 기업들, 그래서 기업 분석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무상증자 절대 뭐 내가 미리 될지 몰라요. 저도 제가 추천한 종목 무상증자 나왔습니다. 알고 했습니다. 그럼 저 내부 정보로 거기 갑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실적 좋은 기업들, 성장 기업들은 무상증자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무상증자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이 박철순 매니저님의 강연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워낙 차분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떤 종목이 있든 무상증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저 방송 끝나고 또 생방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매주 이제 방송 끝나고 네.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시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면 야구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박철순 라이브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무료 방송 이렇게 예. 치시면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또 2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